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국방 분야의 각종 통계 자료를 종합한 2014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국방통계연보에 담겨진 정책과 기획, 인사 등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방통계연보엔 정책과 보건복지, 군수 등 80여 개로 세분화한 통계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정책 분야에서 장병의 휴식과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병영 도서관의 수와 서적 보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2년 이후 병영 생활관 리모델링 등으로 소규모 병영 도서관이 대대급으로 통합 운영돼 병영 도서관 수는 감소했지만 독서 활동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적의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격오지 부대까지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자격증 취득자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장병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로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부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통계에선 최근 여성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의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시행 등으로 육아휴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부 군인과 군무원의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신혼기간 동안 동거를 보장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또 여군 인력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수는 정체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도 크게 눈에 띕니다. 2013년에 적극적인 방산 수출 지원 정책으로 34억 불의 최대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T-50과 잠수함 등 첨단 기술력과 유럽, 남미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군의 대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최근 5년간 최소 6만여 명에서 60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과 간부를 대상으로 한 장병 인권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보다 많은 간부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강 인원이 대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국방 통계를 토대로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 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방통계연보는 국방을 경영하는 각 방면에서 다각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통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2016년 8월 전군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통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발간된 국방통계연보는 편의상 최근 5년간 수치를 기본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통계 수치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전군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목표로 국방 통계 시스템 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국방 통계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합니다. 현황 위주의 단순 통계 수준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 빠른 생성 속도를 감안하고 거기에 가치를 더해 국방 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통해 국방의 각 분야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방을 더욱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통계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체계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신뢰성과 품질이 보장된 국방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 3.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정책을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 영연관리 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장기 미인수 영연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월 총 191위였던 장기 미인수 영연이 2015년 1월에는 총 138위로 작년 대비 27.7% 감소했습니다. 인수된 영연 53위 중 43위는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10위는 유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1일부로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순직 처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10월 1일부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순직 처리 심사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활동한 국방영연관리 TF는 장기 미인수 영연의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은 장기 미인수 영연 유족의 아픔을 외면해왔던 것에 대해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해라며 2015년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망사고 처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의 핵심 구성품인 영상 전술 시스템을 국산화해 전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는 전차 승무원이 가상 훈련을 통해 실제 장비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경에서 조종과 포수를 숙달하고 전차 부대의 전술적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장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전력화에 운용 중인 이 장비는 개발 당시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 전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산 전력화를 완료하면서 한반도 전장 환경과 우리 군 기갑 전술 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시스템 국산화로 20억 6천만 원의 모의 훈련 장비 획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약 198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국내 관련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는 적을 경멸하고 완벽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동계 적침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기존의 연대 단위로 실시해온 동계 혹한기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단 책임 지역에 대규모 적이 침투한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군과 해군 작전사령부, 특전사 등의 지원을 받아 각 사단 책임 지역의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침투하는 대항군을 직접 운용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일환으로 육군 35사단은 1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적을 경멸하는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계 적 침투 대비훈련을 통해 전라북도 내 침투하는 어떠한 적도 현장에서 경멸하는 강한 35사단 장병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11일부터 23일까지 이작사 예하 사단별로 2박 3일간 주야간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부 6개 부처로부터 올해 첫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핵심 부문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첫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부문 구조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을 실업급여 대상에 편입시키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됩니다. 금융 부문은 IT와 금융융합을 통해 역동성을 높이고 사전 규제 폐지에 노력하게 됩니다.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작년 8조 9천억 원 수준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중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관 간 중복 유사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 부문은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해 지원하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 7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농수산물 판로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 3군단 장병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 수술을 한 병사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의 이지혁 일병은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엄청난 수술비가 부담이 되자 전우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육군 3군단과 12사단뿐만 아니라 인접 부대에서도 이 일병을 돕기 위해 모금이 이어졌고 부족한 수술비 2천여만 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3군단은 8일 이 일병의 누나를 부대로 초청해 모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이지원 일병은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산비리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은 방위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방산인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영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서우덕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공장 설비 가동률 60%, 이익률 4%. 현재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평균적인 경영 현황 수치입니다. 건국대 방위산업학과 서우덕 교수는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는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방위산업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는 현재 상황은 기업인 입장에선 설상 가상입니다. 서 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교각사루, 즉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모양새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짚어져야 되고 시정은 돼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은 비리가 과대 포장돼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경쟁 체제로의 전환도 딜레마입니다. 서 교수는 현재 방위산업체 간 경쟁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이 아닌 저가 가격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업체의 기술 투자 여력은 점점 낮아지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가격 경쟁은 이 국가 사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보호 육성하고 그다음에 경쟁하고 하는 부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 교수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격 경쟁보다 기술과 품질 경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품의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는 체제를 도입해 저가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안서의 비용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개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을 손꼽았습니다. 현재는 기준가의 80%를 제한해야 만점으로 방사청에서도 기준가의 90%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술료도 수출의 부정적인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방위산업은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 시 업체들에게 기술료를 받는 상황. 서 교수는 정부 개발비를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에는 개발 기술, 설계 기술도 포함이 되지만은 생산 기술도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업체가 직접 또 개발에 참여해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조화롭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영 체계, 기술력과 품질 위주 경쟁을 돕는 정부 정책, 대한민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국방뉴스를 통해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병들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떳떳하기 위해 도전했고 전우들의 도움으로 당당히 합격한 육군 1기갑여단 이정근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근아 전화 왔다. 감사합니다. 수고한다 정근아. 상병 연구원 행정반 연무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소식이 왔다고? 진통이 시작됐답니다. 한 통이 왔다는 전화 듣고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분대원한테 전파를 했는데 분대원들이 엄청 자기처럼 행복해하면서 기뻐해 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은 스스로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정근아,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고 군에서 검정고시들 많이 따잖아? 너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정고시 도전해보는 거 어떠니? 제 생각에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조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딸을 위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진짜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학교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또 책을 사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공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모르는 게 더 많았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한 결과 합격을 했지만 그 합격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움을 준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준 것도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먼저 손을 내밀며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바로 전우였습니다. 나래입니다. 사랑한다. 전우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족 같은 진짜 혈연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중대님 이정근 상병 지금 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저희 소대원이 이렇게 국방TV에 나올 수 있어서 소대장으로서 기분이 좋고 매우 기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소대원들과 단합도 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은 것 같고 이번에 발간된 국방통계연보에는 북한의 군사력 현황은 물론 장병 1인당 연봉, 여군 출산율 등 다양한 통계 지표가 망라돼 있습니다. 통계 지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국방개혁과 전자권 전환, 병역문화 혁신 등의 국방정책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